이쯤이면 지금 아는 사람은 풀었지. 봅시다. 자,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는 거 f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인데 분수꼴이니까 분모와 분자의 차수 비교해서 답이 나오겠지. 근데 1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건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동일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fx는 일단 x세제곱을 없애줘야 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고정. 그러면 1차 항과 상수항은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첫 번째 극한식에서 알 수 있는 건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고, 다음 두 번째 극한식은 오히려 쉽지. 두 번째 극한식에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 떠야 돼. f-1은 1이다. 다음 두 번째, 이거 애초에 생긴 게 뭐야? f'-1이지. 얘가 1이다. 요 두 가지지. 그래서 fx, f'x 얘한테 대입, 얘한테 대입 하면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 나올 거고, 연립방정식도 아니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값 나올 테니까. 그래서 대입해보면 a 몇 나오냐? 0, b는 1. fx 완성. 끝. 그래서 뭘 더해? 그치? F 프라임 1로 했어요. 잘했어. 이거 보면 되잖아. 이거 보면 안 헷갈려. 그래서 정답 13. 이거는 뭐 가뿐해야지. 자, 넘겨서 50페이지. 자, 61번 봅시다. 이 정도 이해되지, 얘들아? 그냥 괜찮아야 돼. 자, 61번. 최고 차인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 fx가 2차래.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f0이랑 f2가 같대. 자, 그러면 얘가 2차 함수다라는 거에 의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 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은 다음에 0 집어넣은 거랑 2 집어넣은 거랑 같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하수지. 이걸 알 수 있는 거 뭐야? 2차 함수인데 요걸 줬어.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니? 이 얘기 아니야? 여기 몇? 1.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자, 다음 나 fx의 x가 3일 때 미분계수가 8이다. f'3이 8이다. 그럼 프라임 구해놓자. f'x는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지만 그냥 곱의 미분 아니면 거듭제곱 미분 알고 있으니까 바로 갈게. 2ax-1이 미분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8 나온댔으니까 f'3은 4a고 얘가 8이랬으니까 a는 2네. 그래서 fx가 조금 더 구체화 되겠네. 여기까지. 프라임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f'-2를 구하시오.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정답. 간단. 그래서 얘는 가조건만 잘 해석하면 별 문제 아니지. 자, 63번을 잠깐 보자. 요거 너희가 숙제로 풀면 되는데, 자, 63번의 가조건을 조금 설명해 줄게.
요거는 나중에 적분에서 더 정확하게 배울 텐데 나온 김에 자 일단 거기 있는 가에 있는 말을 한번 보자. f-x랑 마이너스 fx랑 같대. 자, 요 수식이 뭘 의미하는 걸까? x의 부호가 바뀌었어. 그지? y의 부호도 바뀌었어. 맞지? x의 부호가 바뀌었고 바깥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니까 결국 뭐야? x랑 y의 부호가 둘 다 바뀌었는데 똑같다는 얘기지. 맞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x랑 y의 부호를 둘 다 바꾸는 거. 원점 대칭이지. 대칭이동 배웠던 거 기억나지? 대칭이동에서 배웠던 거야. 그걸 수식으로 표현한 거지. x랑 y의 부호를 둘 다 바꾼 대칭. 원점 대칭. 그러면 이제 요런 표현이 나오면 별게 아닌 거지. 이거 뭐야? x의 부호를 바꿨다? 뭐니? y축 대칭. 반대잖아. x의 부호가 바뀌면 y축 대칭이잖아. 그럼 이건 뭐야? y의 부호를 바꿨다? x축 대칭. 일단 이 표현법 알아둬야 된다. 다음.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 몇 개만 써보자. 자, y는 x의 그래프는 알다시피 이렇게 생겼어.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아직 안 배웠지만 y는 x세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든. 그리고 y는 x4제곱의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랑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냥 훨씬 더 커질 뿐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그래프를 봤을 때 잘 봐. 얘랑 얘는 원점 대칭이지. 그게 부변보면 보이잖아. 그지? 얘랑 얘는 y축 대칭이지. 맞나? 왜 그런 거 하니? 이 거듭제곱이 홀수면 x가 양수면 y도 양수고 x가 음수면 y도 음수지. 즉 x가 부호가 바뀌면 y도 바뀌어.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지. 짝수 거듭제곱이 있으면 얘는 x의 부호가 바뀌어도 y는 안 바뀌어. 왜? 짝수 제곱이니까. 맞아? 그래서 얘네 둘은 원점 대칭이고 얘네들은 y축 대칭인 거거든. y의 부호가 바뀌는 애랑 안 바뀌는 애랑. 그래서 결론은 원점 대칭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너희는 뭘 유추할 수 있어? 아, 얘는 홀수 차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구나야. 왜냐면 홀수 차수들의 특징이 원점 대칭이거든. 오케이? 내 말 이해됐니? 즉, 요 내가 대표적인 것만 써놨지만 당연히 얘도 원점 대칭이라고. 개수가 달라도 여튼 간에 홀수 차수 항만 있으면 원점 대칭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결론. 이 문제에서 원점 대칭의 표현을 줬지. 원점 대칭이래. 그러면 너희는 이 fx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3차 함수라고 돼 있지. 그럼 3차 함수라면 원래는 3차, 2차, 1차, 상수항 다 생각해야 되잖아. 그럼 미지수가 너무 많잖아. 근데 원점 대칭이다 라는 표현에 의해서 fx는 뭐만 쓰면 돼? ax 세제곱 플러스 bx로만 쓰면 돼. 짝수 차수항은 없다고. 그리고 상수항도 짝수 차수로 봐야 돼. 0이라서. 그래서 이 문제는 가조건에 의해서 fx를 이걸로 두고 시작하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려. 그럼 별거 없잖아. 그죠?
나 조건 뭐 누가 봐도 그냥 뻔한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뭐 배운 사람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뭐 기함순위, 우함순위 이런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옛날 표현이니까 그런 거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저 자체 원점 대칭이니 y축 대칭이니 이런 걸로 식의 특징을 보면 돼. 그러면 얘들아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이해가 됐으면 문제에서 y축 대칭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건 뭐야? 짝수, 차수, 항만 있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렇게 63번을 풀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64번 봅시다. 자, 64번 보면 문제는 되게 간단해. 이 극한값을 구하래. 분모에다 1 넣었으니까 0 넣어. 0 나왔어. 분자에도 1 넣어보니까 0 나와. 그러면 약분하란 얘기지. 약분해서 x-1 약분해서 없애준 다음에 남은 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답 나올 거야. 당연히.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분자가 8차식이라는 게 문제지. 이걸 인수분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지? 조리제법 미친 사람처럼 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법은 자 약분,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하면 풀리기는 하겠지만 인수분해가 빡세. 그때 풀이법은 이 인수분해하기 빡센 이호식 있지? 이 자체를 그냥 fx라고 치환하듯이 바꿔버리는 거야. 얘를 그냥 fx라고 둬.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에 의해서 분자에 마이너스 F1이 오면 딱 이쁘잖아? 근데 여기서 그래서 F1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F1은 몇이야? 0이지.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여기에 마이너스 F1을 추가해도 식은 변하지 않지. 0이니까. 마이너스 0 해봤자 그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F'1이 되겠다. 그래서 fx가 뭔데? 있잖아. 그럼 얘를 미분한 다음에 (1) 넣으면 답이라는 얘기지. 끝. 별거 없다. 풀이가. 분자가 인수분해를 하기 힘드니까 분자 전체를 그냥 치환해 버린 거야. 그럼 65번도 뻔하겠지. 분자 통째로 그냥 치환해 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미분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다음 여기 있는 유형 13, 14, 15 요거 다 그냥 자잘자잘한 애들이니까 숙제하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 자, 다음 넘겨서 67번 봅시다. 67번. 자, 67번은 뭐냐면 너희가 고1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미분식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자, 67번 볼게.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없겠지. 요 정도는 기억해야지. 나머지 정리해서 식 쓰는 거 검산식. 얘를 얘로 나눴더니 몫이 있었고 나머지는 없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고1 때 기억이 살짝 남아있다면 나머지 정리를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요 식에서 요 항등식에서 x자리에다가 1을 넣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맞나? 그래서 x에다 1을 넣어 볼 거야. 당연히. 그러면 2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지. 그럼 원래대로라면 식이 하나 더 필요해. 그래서 그 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고1 때에서는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 하나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를 하나씩 날린 다음에 그 바뀐 식에다가 또 x에다 1을 넣어서 푸는 거거든. 원래는. 근데 여기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왜냐? 미분을 하니까. 얘랑 똑같다며. 그러면 얘랑 얘를 똑같이 x에 대해 미분하면 등호는 안 바뀌겠지. 똑같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좌우변을 똑같이 x에 대해 한 번 미분해 주자고. 그냥. 그럼 미분하면 좌변은 6x제곱 2ax가 될 거고 우변은 곱의 미분에다가 거듭제곱의 미분 들어가지. 또나 불러. 네? 이거 미분. 그 2x가 2 가로 x 플러스 1 아 그냥 x qx 끝? 끝 곱의 미분인데? 아 고백문 숙제는 안 했어가지고 까먹었어. 어쩌라고. 불러. 음, 너 그럼 아까 내가 설명한 거 어떻게 알아먹었냐? 아까도 곱의 미분 몇 번 했는데. 그래. 아까 저 집에 와서 이 한 번 더 하려고 기록을 했어. 그러니까 부르라고. 수준아 뒤에 뭐부터? 플러스 x 마이너스 1 qx 제곱 미쳐 돌아가는구나. 됐지? 양면 미분했다. 됐지? 미분한 식에다가 x에다 한 번 2를 또 넣자고.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미분을 배워서. 식을 변형하는 방법의 일종이니까 미분도. 또 1을 넣어보면 6 플러스 2a는 여기에서 x-1이라는 인수가 살아있는 한 여기는 무조건 0이지. 그래서 a와 b가 가볍게 나온다.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1이겠네. 끝. 별일 없다, 그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미분을 통해서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밑에 있는 문제도 뭐 별거 없을 테니까 가볍게 넘어갑시다. 오늘 목표는 거기가 아니니까. 이해되지, 얘들아? 이거. 자, 다음 옆에 70번. fx가 2차식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 말이 딱 보이는 순간 뭐 떠올려야 돼? 항등식. 그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 식이 성립한대. 이때 f2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지금 x 플러스 2 곱하기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fx다. 요게 항상 성립한대. 그러면 지금 너희가 딱 봤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볼 생각은 하겠지만 그거 넣어봤자 뭔가 뚜렷하게 나오는 건 없지. 그치?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0 됐는데 여기서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고 얘가 f 마이너스 2인데 f 마이너스 2가 뭐 쓸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그럴 거 할 거 없이 얘는 뭐야? 그냥 귀찮은 문제야. 뭐 하면 돼? fx의 차수를 줬잖아. 2차례매. 그러니까
fx 자리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넣자고. 그리고 프라임 자리에 2ax 플러스 b를 넣자고. 여기랑 여기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둘이 같댔으니까 그냥 개수 비교하면 되잖아. 그치? 오히려 간단한 문제지 얘는. 그냥 미분만 할 줄 알면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넣어보면 x 플러스 2 곱하기 2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다. 그냥 개수 비교하는 문제야. 그래서 전개해보면 2ax제곱에 4a 플러스 bx 플러스 2b 얘가 좌변. 다음 우변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1마 bx 마이너스 c지. 그럼 개수 비교하면 끝나지. 2a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같고 4a 플러스 b랑 1마 b가 같고 2b랑 마이너스 c랑 같다 라고 하면 a, b, c가 어렵지 않게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구해보면 a는 마이너스 1, b는 2분의 5, c는 마이너스 5가 돼서 fx 완성이 됐다. 끝. 정답 2번. 뒤에는 뭐 계산이니까 별거 없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노가다 뛰는 문제도 있다. 뭐 대단한 문제 아니지. 보다시피.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숙제 여기 부분 잘 해오면 되겠고, 넘겨서 자 이제부터 할게 도함수의 활용이야. 여기부터가 요 미적분 원의 하이라이트 부분이거든. 도함수 활용이. 그래서 지금 도함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54페이지, 56페이지, 58페이지 이렇게 내용이 많지. 여기가 제일 볼륨이 크거든. 자, 오늘은 54페이지 분량의 내용만 할 거고 다음 시간에 56페이지 부분 할 건데 다음 시간부터가 되게 중요하다. 한번 해본 사람은 알 거야. 극대 극소 나오면서 그래프 그리고 했던 거.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54페이지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내용만 할 거야. 자, 얘들아 기억나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한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미분계수라고. 그러니까 미분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 그래서 그거 이용하면 돼. 미분계수만 잘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만 잘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내용 설명할 건 딱히 없고 그냥 문제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접선의 방정식 가지고 무언가를 문제를 풀 거니까 기본적인 너희가 직선의 방정식 1학년 때 했던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것들 정리 좀 하자. 자, 첫 번째 a, b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y-b는 m 곱하기 x-a다. 맞나? 그치?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 자, 직선의 기울기가 그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의 무슨 값과 같다? 탄젠트 값과 같다.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 삼각함수 배웠으니까 이 각이 세타 각이 90도 넘어도 다 되는 거야. 그치? 물론 180도까지 넘을 일은 거의 없어. 어차피 180도가 넘는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 각을 볼 이유가 있나? 이렇게 갈 텐데. 이 각 보면 되지. 그러니까 180도까지는 괜찮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다음 또 배웠던 게 잘 나오는 게 수직 조건이지. 두 직선이 수직할 조건 뭐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즉 얘네 둘의 무슨 관계? 부호가 다른 역수관계. 얘가 2면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5면 마이너스 5분의 1. 요 관계. 그지?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자, 그러면 60페이지 문제로 가자. 여기 설명할 건 없어, 얘들아. 여기서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거든? 그냥 문제만 풀면 돼. 자, 1번. 아주 쉽지? fx가 있는데 이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 그냥 써볼게, 얘들아. f1은 1이라고 준 거고 f'1은 마이너스 3이라고 준 건데, 맞니? 그지? 그러면 주어진 fx식에다가 그냥 fx에다가 1,1 넣어서 식 만들고 주어진 fx 미분한 식에다가 1, 마3 집어넣어서 식 하나 더 만들어서 연립하면 ab값 나오겠다. 이해되지? 이런 거는 굳이 계산 안 할게. 자, 옆에 4번까지 하고 너희가 문제 좀 풀어보자. 자, 1번은 그냥 넘어갈게, 얘들아. 말 이해되지? 간단한 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자. 자, 다음 4번. 4차 함수가 있었고 그 위에 1,4라는 점이 있었고 이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러면 여기 위에 1,4라는 점이 있겠지.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러면 우리 추가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얘를 미분한 식에다가 x자리 몇 넣으면 돼? 1 넣으면 되지. x가 1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1 집어넣으면 2지. 그러면 우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은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y는 2x 플러스 2가 되겠네. 끝. 간단하다, 여기는. 그지? 자, 그러면 너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3번, 6번. 자, 3번. 얘 위에 x좌표가 t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된대. 일단 거기까지.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미분계수란 얘기니까 미분하고 얘가 미분계수, 기울기지. 이 기울기가 음수래. 그러면 3 날려주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작다니까. 근데 이거 t지. t 넣어야 되네. 얘가 미분계수인데 t에서 x가 t일 때 미분계수니까 얘가 x가 t인 점에서의 미분계수지. 그게 기울기고. 근데 걔가 0보다 작다. 부등식 풀어주면 이거니까 t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지. 요 범위 안에 정수가 5개다. 그럼 요 범위 안에 정수 5개 두려면 a는 3이어야겠네. 끝. 다음 6번. 일단 이제 요 정도 극한식은 그냥 가볍게 가자. 이제 이 정도는 익숙해야 돼. 우리가 아까 뭐 질문으로 풀었던 문제들은 복잡한 게 맞는데 이제 이 정도는 가뿐해야 돼. 이거 뭘로 바뀌니? 이거 굳이 할 것도 없겠다. 이거 뭘로 바뀌니? 결론. 2배의 f'2가 된다. 괜찮나? 근데 걔가 마이너스 4다. 고로 f'2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지. 즉 x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x가 2일 때, 즉 2,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절편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기울기고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겠네. 그러므로 x절편은 2분의 7이겠다. 끝.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지금 요거 내가 바로 넘어갔잖아. 이런 거는 못 외워도 되지만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는 돼야 돼. 바로 돼야 돼. 이 정도는. 자, 됐고 다음 유형 봅시다. 10번 볼게. 문제 읽어보자. 지금 요 접선 관련된 문제는 얘들아, 만약에 말기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대충이라도 그려보면 돼. 자, 10번 3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2,6이 있었대. 뭐 대입하면 나오겠지. 그 2,6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있었겠지. 그 접선이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물론 여기 지금 써있는 게 말기가 뭔 소리인지 뭔 상황인지 뭐 구하라는지 이해가 되면 굳이 안 그려도 되지만, 혹여나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그려보자고. 그냥 대충 곡선 하나 쓱 그려놓고 여기 위에 2,6이라는 점이 있었대. 얘가 2,6이라 쳐. 그럼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노란 선이 아니지. 이 노란 선과 수직인 직선이랬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요 선의 방정식이겠다. 맞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내가 결론적으로 구할 얘는 2,6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어디서 뽑아내면 돼? 노란 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수직 조건 이용해서 풀어내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할 거 합시다. 지금 곡선식이 이거니까 미분하면 얘가 되고, 여기다가 x에다 2 집어넣으면 되지. 2 집어넣으면 1이네. 즉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게 나왔고, 그러면 내가 찾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다. 그러면 내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2,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간단하지, 이 정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문제고 어렵지 않아. 자, 다음 넘겨서 13번 봅시다. 자, 13번도 그려보자. 자, 3차 함수가 있었고 이 위에 A라는 점이 있었대. 그 A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구하라. 즉 상황적으로 보자면 (3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2,0이라는 A점이 있었대.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 그 접선이 A, 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 즉 어디? 요점 좌표 구하시오지. 요점의 X좌표. 그럼 일단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이 노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지. 얘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계수 구하자. 그래서 일단 식이 여기 접선의 방정식은 어렵지 않아. 미분만 잘하면 돼. 이렇게 됐고 x에다 2 집어넣겠지? 2네. 즉 이 노란 선의 기울기가 2가 나왔으니까 노란 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지?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4였다 는 거고, 그러면 내가 궁극적으로 찾는 건 여기지. 그러면 다항함수에서 교점 좌표 구하는 방법은 그냥 둘이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합쳐서 방정식 풀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두식 합쳐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2x 사라지고 4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요거 풀면 되겠네. 초리제법 써야지.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만약에
너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차함수가 있다 치자. 이차함수랑 직선이랑 접한대. 그러면 얘가 fx고 얘가 gx라고 쳤을 때 두 식의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fx랑 gx랑 같다고 놓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그걸 풀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답이 하나겠지. 접하니까. 그리고 그 답은 당연히 중근으로 나눌 거야.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고. 맞아? 그러면 여기서도 얘들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서 통과하잖아. 지나잖아. 그러니까 얘를 풀었을 때 답은 당연히 이런 꼴로 나올 거라고.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뭐겠어? x-2일 거야. 2가 중근이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너희가 익히 여기 알다시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기 x좌표가 3이라고 쳐? 그러면 이거 fx랑 gx가 같다라고 식 세울 거잖아. 그럼 이거 풀어주면 답 어떻게 나오겠어?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야.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3이 중근인 거잖아. 접하니까. 그게 여기서도 적용되는 거야. 여기서 중근, 여기서 하나의 실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걸 알고 있으면 뭐야? 이렇게 나왔을 때 조립제법 할 때 누구로 조립제법 할지가 바로 나온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주면 이 정도는 너희가 미리 예상하고 조립제법은 편하잖아. 1, 마3, 0, 4 조립제법 할 때 당연히 2 쓰는 거야. 그리고 2 한 번 더 당연히 쓰는 거고. 이해됐지? 자, 다음 옆에 16번 문제 보자. 3차 함수랑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얘는 지금까지는 접점의 좌표를 줬다면 얘는 뭐야? 기울기를 준 거지. 그럼 기울기를 줬다는 거 뭐야? 미분계수 준 거다. 맞나?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거는 얘를 주어진 식을 미분했을 때 미분계수가 x가 몇일 때 3 뜨는지를 찾는 거지. 그지? 이해됐으면 뭐 여기도 별 문제 아니지. 해서 풀어보면 y가 x세제곱 3x제곱 6x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건데 얘가 미분계수잖아? 근데 이 미분계수가 언제 3 나오는지 찾는 거지. 그지? 풀어주면 x가 1일 때 미분계수가 3 뜨네. 그러니까 x가 1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거지. 그러면 y값만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 y값은 어디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어야지. 4네.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끝. 간단한데 맞나? 얘들아 이 정도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서는 너희가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17번이랑 21번. 17번, 21번.
21번은 문제 말을 이해를 못한다거나 까먹어서 못 풀 수 있는데 17번 못 푸는 건 아니지 않아? 16번에서는 그냥 기울기가 3이라고 준 거고 17번에서는 탄젠트 값으로 기울기를 표현한 것 뿐이잖아. 말은 똑같은 거 아니야? 상황은? 근데 16번 할 때 별말 없는데 17번이 틀리거나 안 풀리면 이건 뭐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135도를 했으니까 기울기가 탄젠트 135도라는 얘기지. 이거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이게 뭐야? 기울기잖아. 그게 뭐야? 미분계수지. 그러면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 미분하면 2x 플러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 찾으면 되지. 마이너스 2네. 즉 x가 마이너스 2일 때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건 한 점이잖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 찾아야지. 여기다 넣어야지. 집어넣으면 4, 마6, 풀7 몇이야? 5지. 즉 내가 찾는 직선은 마이너스 2,5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겠다. 정답 3번이지. 17번 틀린 사람들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걸 틀리면 안 되지. 21번은 100번 양보해서 틀릴 수 있다 쳐도. (17번) 됐어? 다음 21번. 이거는 이제 너희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배웠던 건데, 자,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그럼 생각해보자. 어떤 곡선 위에 임의의 점 아무데나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바깥에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만약에 임의의 점이 여기 있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이만큼이겠지. 그러면 얘랑 제일 가까우려면 뭐 대충 이쯤에 있을 거 아니니? 대충? 그러면 제일 가까우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얘랑 어떻게 돼야 돼? 평행할 때가 가장 가깝다고. 이때 거리가 제일 짧아. 그러니까 얘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내가 찾는 요 노란 선, 접선은 얘의 기울기가 5잖니? 그러니까 얘도 기울기가 5여야 돼. 평행할 때가 제일 짧으니까 거리가.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얘니까 이거고 얘가 5가 되게 하는 x값은 1이지. 즉 뭐야? 여기 접점의 좌표가 1인 거지. x좌표가. x가 1일 때 미분계수가 5가 나오니까. 그러면 x가 1일 때 y값 찾아야지. 1 집어넣으면 3이지. 그러면 이때 거리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요 점과 요 직선 간의 거리가 결국 최소값인 거지. 얘가 식이 y는 5x-3 정리하면 5x-y-3은 0. 그래서 결론 1,3에서 5x-y-3은 0까지의 거리가 정답이다. 서준이 식 불러. 5의 제곱 그래서 26 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괜찮을까? 이해되지?
자, 다음 22번. 22번은 딱히 중요하진 않아. 그냥 한번 보는 정도로만 넘기면 돼. 22번 볼게. 3차 함수랑 직선이랑 접하도록 하는 K값을 물어봤어. 즉 어떤 3차 함수가 있었고 접하는 직선이 있는데 다 줬지.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6이고 접선은 y는 8x 마이너스 8이래. 이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k값 구하셔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배운 대로 해보자. 얘를 미분해서 요 접점에서 미분계수가 8 뜨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필요하잖아. 근데 요 점을 구할 방법이 없지. 여기에 K를 모르니까 얘네들이 같다라고 방정식이 안 풀리잖아. 맞아? 지금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접점의 좌표야. 그지? 이 접점이 있어야 미분계수가 x가 몇일 때 미분계수가 8이다라고 풀 거 아니니. 근데 모르잖아. 아예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모르니까 t라고 두자고. 모르니까. 오케이? 다음 y좌표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겠지. 그지? 그런 게 있을 거야. 자, 그래서 x좌표는 일단 임의로 둬야 돼. 필요하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 이해되면 돼. 자, 갑시다. 곡선식 미분하고 여기에다가 x자리에 t 넣었을 때 8 나온다지. 따라오고 있지? 그래서 나오는 식이 3t제곱 플러스 k는 8이다야. 요런 식 하나 나오지. 다음 두 번째. 요 점은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고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얘한테 x자리 t 넣은 값과 여기에 x자리 t 넣은 값은 똑같아야 돼. 그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식이 t 세제곱 플러스 kt 마이너스 6은 8t 마이너스 8이다 라는 식이 나오겠지. 이거 두 가지씩 나온 거 이해되니? 미지수 두 개잖아. 연립하면 되겠지. 근데 소거법 안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k로 정리를 해서 대입하면 되겠지. k 대신에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8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t 세제곱에 k 자리에 얘 넣었으니까 얘한테 t만 곱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6은 8t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t 세제곱 8t 지워지고 플러스 2는 0. 그래서 t는 가뿐하게 1이 나오네. 여기는 그냥 계산이지. 요 두 개씩 지금 해봐서 알겠지만 얘들아 보다시피 요 두 개씩만 너희가 만들어내면 돼. 그걸 만들어내는 중요 포인트가 뭐야? 이 접점이 필요하니까 이 접점의 x좌표를 t로 표현하고 풀자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t가 1이니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k값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k값은 5가 나오겠네. 됐니? 자, 넘겨서 64페이지 마지막. 자, 여기는 64페이지는 엄청 중요하다. 요거는 꼭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64페이지 풀이법도 얘랑 똑같아. 접점의 좌표가 필요한데 문제에서 안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접점의 좌표를 임의로 두고 푼다고. 알겠지? 자, 25번 보자.
자, 일단 상황 좀 볼게. 0,-2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좌편 구하래. 그러면 상황이 이거야. 우리가 원래 아까부터 했던 거랑 좀 다르게 곡선이 있는데 요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지금 0,-2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0,-2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바깥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그은 접선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요 노란 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 얘기야. 그러면 이 점은 얘들아 당장은 쓸 데가 아무것도 없어. 왜? 이 점이랑 접선의 기울기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 어디가 필요해? 접점이 필요해.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없잖아. 그러니까 t라고 두자고. 접점이 필요하니까. 접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기울기니까. 그러면 y좌표는 지금 우리는 아까랑 다르게 이 선의 방정식을 아예 모르잖아. 그러니까 y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지. t세제곱 플러스 3t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이 3차식의 y는 x세제곱 플러스 3x니까 요 점은 x가 t일 때 y는 요거겠지. 이거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이 노란 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고 여기에다가 x자리에 t를 넣으면 기울기가 나오지. 괜찮을까? 그러면 이 노란 선의 방정식은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얘인 직선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예 안 썼어? 접점의 좌표가 안 주어졌으니까 임의로 잡고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서 얘랑 얘 가지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상황 이해됐지? 만들게. 얘는 공식 써야지. y 마이너스 t세제곱 마이너스 3t는 3t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t. 얘가 접선의 방정식. 여기까지 됐을까? 근데 얘가 추가로 어딜 지난다? 얘를 지난다. 이제서야 써먹는 거지. 대입하자. x랑 y 자리에 0이랑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세제곱 마이너스 3t는 x에다 0 넣었으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t만 곱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3t. 계산하면 3t 지워질 거고 얘만 넘겨주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t는 1이네. 아, 요 점의 좌표가 1,4였던 거지. 그럼 구하라는 게 y, 접선의 y절편이니까 얘를 접선의 방정식이 뭐야? 얘잖아. 여기 t 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면 접선의 방정식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해서 이 접점의 좌표도 막 만들어주고 미분계수도 만들어줘서 새로 만들어도 되고 이건 뭐 편할 대로 난 그냥 새로 만들게. 그럼 t에다 1 집어넣었으니까 기울기는 6이었던 거고 지나는 점은 1,4였던 거지. 그럼 얘네 둘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만들면 y는 6x 마이너스 2였던 거네. y절편 마이너스 2가 되겠다. 4번. 자, 정리됐으면 27, 29번 풀읍시다. 숙제 64페이지까지. 27, 29. 이 29번만 풀면 되겠지? 29번 0,마삼에서 곡선에다 그은 접선을 구해서 접점이랑 접점이 아닌 점까지 구해서 그걸로 삼각형 넓이 구하시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도 섞여 있는 문제다. 그래서
자, 여기 위에 한 점을 임의로 접점으로 잡아주고 다음 미분을 해서 여기에다가 t를 집어넣어서 미분계수로 얘를 만들어줘서 이 두 개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잡아주고 자, 근데 이 접선이 0,마삼을 지난댔으니까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t가 2니까 지금 접점의 좌표를 a라고 했으니까 a점은 접점이 이거였지? t가 2니까 2,3이었던 거고 다음 접점이 아닌 점을 찾아야 되는으니까 접점이 아닌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찾아주면 얘는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얘랑 같다라고 놓고 근구하면 되지. 풀어주면 요 방정식 풀어주면 이거 x값 몇 나오냐? 2지. 2랑 또 뭐 나오냐?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가 x가 2일 때는 접선이니까 접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일 때가 또 다른 점이겠네. 그럼 b점의 좌표는 x값이 마이너스 4고 y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가 뜨겠네. 그러면 A점과 B점과 원점까지 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공식에 의해 얘네들 가지고 엇갈려서 곱해서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나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12에 절대값 붙여서 2로 나누니까 넓이는 9가 되겠다. 끝. 저 공식 괜찮니 얘들아? 기억나지 이거? 삼각형의 세 꼭지점 좌표할 때 하나가 원점이면 나머지 두 개 가지고 x랑 y랑 x좌표 곱해서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넓이 나온다는 거.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편하게 쓰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64페이지까지가 숙제고 일단 여기까지.